그 나이에 굳이 이혼을? 더 이상은 못 살아. 통계상 이혼 부부 10쌍 중 3, 4부부는 황혼이혼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라는 걸 생각한다면 앞으로 황혼이혼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결혼이 행복해지려는 선택이듯 이혼 역시 실패가 아닌 행복해지려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누구나 행복할 권리는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이혼하자는 아내와 퇴직하고 돈 떨어지니 이혼하자고 이건 먹튀야 그럴 수 없다는 남편. 황혼이혼 제대로 알기, 오늘 사연으로 알아가 보시죠. 네, 오늘 사연은 남편의 치부책입니다. 이 치부책, 제목만 들어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원래 치부책이나 살생부 같은 거는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결혼 생활 28년 차 주부입니다. 저는 평온하기만 했던, 아니, 그렇게 보였던 제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나름 재테크도 해서 성실하게 가정을 잘 꾸려왔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할 만큼 했다.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한 번쯤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결혼 생활을 28년이나 유지를 했다면 이 주변 가족들도 언제 이혼하자고 하더라도 좀 당황스럽고 갑작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자신을 위해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이 말이 이 가슴이 뭔가 스물스물하니 좀 아프기도 하네요. 네, 변호사님, 요새 황혼이혼이 맞나요? 네, 실제로 10쌍 중 3쌍 이상이 황혼이혼이고요. 최근에는 30% 이상이 돼서 34.7%로 늘어났습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뒤 자녀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독립을 한 다음에 5, 60대가 이제 이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아니, 아무리 힘든 이 결혼 생활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참았는데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한 3가지 이유 정도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혼을 하면 어떤 하자가 있던가 누군가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해했다면 지금은 이혼도 행복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으로 개선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넓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혼의 장애가 됐던 여러 가지들이 황혼이혼이 되면 좀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룬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건데, 아무래도 자녀들이 장성해서 독립했다기 보니까 그러한 장애물이 없어서 이혼하는데 좀 더 꺼리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래오래 살면서 이 부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만큼 노력을 다 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혼을 결심할 때 좀 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가족에 대한 이런 걸 좀 부담감이 덜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 가족이나 이 배우자 주변의 반응이 좀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우자도 배우자지만 이 황혼이혼, 이 자녀들의 이해를 받는 것도 사실 힘들겠죠. 그렇죠. 자녀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화목했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화목하다고 믿었던 자기네 가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이거든요. 다시는 그 모습으로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없고 그 모습으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로 현실적인 걸 생각하더라도 부양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명절 같은 것만 생각하더라도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계실 때는, 한 집에 계실 때는 그냥 거길 가면 되는 건데, 이제 나눠서 가야 되고 어딜 먼저 가야 되는지도 고민이 되고 그런 고민들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도 얽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그 자체도 골치가 아프지만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과 또 다른 가정을 차리게 되면 기존에 내가 상속받을 줄 알았던 재산에도 변동이 생기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더 이혼에 대해서 충격을 크게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나머지 사연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저는 28년간 이혼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성장기에는 학원비에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고등학교 때는 입시만 끝나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오늘까지 와버렸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번 돈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먹튀라며 길길이 날뛰며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먹튀라니,
28년 가정에 충실했던 제 헌신과 사랑이 이렇게 하찮은 거였다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먹튀라니 아버님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니 당황스럽고 또 섭섭하실 만도 한데 이 먹튀라는 말을 듣고 나니 아내분의 나 위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데 저만 그런가요? 변호사님,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를 민법 제840조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배우자의 외도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부당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거기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에 나의 행복 그런 건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불행한,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위해서 이 가정을 파탄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이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걸로 굉장히 잘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 행복하고 싶어서 이혼을 한다. 이건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지금 이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했다든지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내가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의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나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뭔가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나의 인생을 찾고 싶다라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유가 좀 애매하네요.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남편의 치부책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일기장입니다. 그 속에는 젊었을 때 한 남편의 외도, 상습적이진 않아도 욱하는 성격의 남편 폭력, 독박 육아 등으로 힘들어하는 저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일기장이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을 증명하고 이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남편분 젊었을 때 외도도 하시고 또 성격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다, 우리 잘해보자 라기도 전에 뭔가 먹튀라는 단어를 쓴 거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까 치부책까지 등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 외도는 외도지만 이게 얼마 전에 한 외도도 있고 10년 전, 20년 전 외도도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꼼꼼하게 기록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 순간에 이 외도가 아니라면 좀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30년 전 외도도 인정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자의 외도,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안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걸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동조 제6호를 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장 대표적인 게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아니면 더 이상 뭐 이 사람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30년 전 일이라 그러면 그 자체가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이후로 있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랑 조합돼서 과거에 이런 일도 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는 이미 신뢰가 파탄이 났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걸 변호사가 충분히 증명을 하면 이러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 이혼이 만약에 안 돼요. 그럼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외도도 폭력도 이게 뭔가 시간이 지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되면 그냥 사는 거죠. 이혼 안 되고. 근데 이제 황혼 이혼의 특징은 그 전에 이혼 같은 거, 젊은 세대에 하는 이혼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으로 시작하더라도 서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각자 그 다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더 싸우지 말고 각자 갈라서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황혼 이혼 같은 경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살았던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참고 사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이혼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너무 익숙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으로 많이 가는데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굉장히 부당했던 대우를 받으면서 이혼 소송까지 한 것까지 추가가 된 상태로 결혼 생활 유지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황혼 이혼관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도 이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웬만하면 이혼을 받아들여주는 추세가 요즘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 황혼 이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남은 여생, 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러면은 황혼 이혼에 대해서 친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심규덕이었습니다.